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일부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 됐네요. 네. 아이고, 참, 한 주 지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말이에요. 추경안 처리, 어제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회의 열렸는데,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 진상규명, 이거 지금 사실 가장 핫 이슈인데, 네네.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안팎에서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국정원의 이 해킹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논란, 이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여야가 그 추경안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사실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합의문에도 이 진상규명과 관련한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문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최종 이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왔던 바를 좀 너무 올려놓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물컹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보위원회, 그다음에 뭐 안전행정위원회, 미방위원회, 뭐 이런 이 유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야당이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서 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 지금 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이름으로 이 로그 기록을 전부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까지 한 상태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요구들에 대해서 여당이 절대 못 받는다, 청문회 청자도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최종 합의 결과를 보면 야당이 요구했던 바가 도대체 어떻게 관철이 됐는지 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요구와 관련해서 결국은 오늘 뭐 야당의 지도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청문회는 양보를 했지만 어쨌든 이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비공개 정보위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안 질의도 하기로 했으니 그것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결국은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 그리고 이 민간 전문가나 좀 이 권위 있는 전문가 없이 의원들만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예. 사실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명명백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냥 설명만 듣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야당이 이 청문회, 공개 청문회와 또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를 했던 건데, 결국은 뭐 좀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게, 이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이 새누리당이 이 추경안과 이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부분을 사실 좀 교묘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연계를 잘 시켰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이 논의를 했던 게, 결국은 이 추경안 처리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다 보니
좀 서둘러서 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 완전히 분리해놓고 그렇죠. 이 협상을 따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계정이 다른 것을 명확히 분리하는 거에 제1야당이 여러 번 허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이라는 게 이제 워낙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알겠는데 예,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사실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압박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뭐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100% 분리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계정이 다른데 농구하고 축구를 왜 같이 합니까? 또 짜증이 날라 그러네. 미안해요, 양 기자. 근데 그런 비판이 당에도 쏟아질 텐데 당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봤어요? 통화가 됩니까? 일단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어쨌든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그 자료들을 제출받고 현안 질의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예. 그 자료 제출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 그리고 현안 질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합의문에 보면 이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의 이 비공개 정보위 그 배석 가능하게 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시킬 거다. 그래서 야당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바 이런 것들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번 투영안 협상하면서 그 법인세, 소득세도 이제 선보는 방안에 대해서 이 문구는 집어넣어 놨지만 예.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뭐 법인세 인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결국 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그 문구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사실 이건 결국 이제 정치 힘겨루기. 그러니까 뭐 시체 말로 하면 이 힘센 쪽이 결국은 상황을 끌고 가는 건데 예. 지금 아예 첫 단추를 지금 합의문에 조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협상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동안에 야당이 요구해왔던 바를 많이 후퇴시킨 상황에서 여지가 열려있는 참이라 지금 야당이 실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네.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으흠. 오늘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야당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하는데 아니 사찰 받았다는 사람 지금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언뜻 들으면 맞아 사찰 받았다는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사찰을 나 당신 사찰해요 라고 사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한 사람도 자기가 사찰을 당한 사람도 사찰 당했다는 사실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건데 예. 지금 여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상황 이게 결국은 어제의 그 협상의 결과물에 대한 뭐 하나의 좀 뭐 판단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확인된 국내 IP 3개만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 통신사 서버에 있는 로그 기록이 짧게는 네. 석 달, 길게는 6달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된대요. 그렇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라도 확보를 해놓고 그거 추적하면은 그 간단하거든요. IP 3개 소유주가 누군지. 그건 진짜 의지의 문제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다른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나테크하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지금 이제 야당이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네. 추가로 이제 현 국정원장 이정호 국정원장도
이 IP 추가로 이제 IP 5개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발 당침이다. 이렇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이제 뭔가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되는 대목들은 점차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전략적으로 묶어서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좀 지렛대를 삼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뭐 워낙 여당이 지금 모르쇠 또 뭐 국정원 방어에만 집중을 하는 상황이라 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전략적으로 상황을 배치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다소 상당히 좀 아쉽고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당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써먹을 지렛대가 없잖아요. 새 예산안 빼고는. 근데 새 그렇죠. 예산안도 이제는 며칠 지나고 나면 집권 자동 상정되니까 그리고 그게 12월 달이나 가야 되는 얘긴데. 지금 방금 리포트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7시간 행방 묘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의 행방을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네. 모르면 말씀드리고. 한국일보 양정대 부장 같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상하게도 양정대 타임이 사라졌는데 국정원의 해킹이 들통난 이후와 어떻게 시점이 맞아떨어진다. 응? 그래서 양정대 차장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서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일단 감축을 드린다. 아울러 대포폰을 한 3개쯤 준비를 하시라. 이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대포폰은 용산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정치권 빅 이슈나 뭐 유심히 봐야 될 건 없죠? 이제 사실 지금 뭐 임시국회가 올해 들어서 사실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 딱 달만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달 7월, 8월이 이제 보통 정치 하한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다음 이제 오늘로 사실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별 이슈는 없이 조금 조용하게 정치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선거구 획정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들 하고 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하한기는 챙기시겠다네. 근데 8월 그것도 뭐 당장 논의가 지금 보통 정치인들이 닥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어쨌든 뭐 이런저런 힘겨루기도 할 거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이 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마 8월 중하순 정도 될 겁니다. 예. 하여튼 기자하고 정치인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 일을 보면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꼭 미루다가 닥쳐서 바쁜 척들 해. 맞습니다. 뭐 양 기자까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자, 월요일 날 다시 연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